자, 지난 시간에는 토지 이동에 대해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만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어느 지역 전체가 통째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자, 교재 47페이지야. 자, 7번 축척 변경인데, 자, 1번 의에서 두 줄까지 읽어보시고요. 다시 여러분의 독해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축척 변경. 자, 축척을 바꾸는 게 축척 변경이라고 말하는 건 국어 사전에 나올 거고요. 자, 거기에 이 말이 있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뭘로?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걸 말한다고 했죠. 자, 객관식이니까 함정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꾸는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축척 변경은 작은 거에서 뭘로?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건 이제 쉬운 첫 번째고요. 자, 두 줄 읽어보시면 또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적도에 등록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면은 두 가지죠. 뭐가 있었죠?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의의에서 보시면 임야도가 빠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죠. 축척 변경은 지적도 상에서만 하게 되고 임야도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죠. 임야도는 땅값 떨어지는 지역이니까 굳이 돈 들어가면서 축척을 높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험에서 두 가지 딱 내기 좋죠. 자, 일단 1번 의에서는 그런 말들 찾아내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설명이니까 눈으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이제 이게 입문서다 보니까 하나 대상이 빠졌는데 왜 축척 변경하느냐? 정밀도도 높이고 통일성인데 요 정도 그림 하나 확인하십시오. 이게 지금 실제 땅이라고 칩시다. 훨씬 넓겠죠. 자, 이렇게 실제 땅이 있다. 뭐 14번 땅, 15번 땅 쭉 있겠죠. 한 300필지라고 치고요. 자, 이걸 뭐였죠? 그림을 만들어 놨겠죠. 일제시대 때 지적도인데, 자, 그 당시는 뭐 시간도 급했고 기술도 많이 뛰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하는 게 이렇게 작은 축척으로 그러는 이게 14번 땅. 축척이라는 게 실제 땅을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줄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작은 축척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나 가정해 볼까요? 자, 이 지역이야. 개발이 됩니다.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분할이 많이 이루어진다. 실제 토지에서 이렇게 분할이 된다면 여기다도 뭐 해야 돼요? 분할에 따른 경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려다가 담당 공무원이 연필을 확 던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도 작아서 정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동네 와서 측량을 다시 하는 겁니다. 측량을 다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죠? 실제 땅은 그대로겠지만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크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여기도 정리하기도 훨씬 깔끔하잖아요. 축척 변경 이 그림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험장 하실 때까지.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기본서 나오면 보기로 하고 축척 변경. 실제 땅을 작은 그림으로 그렸다가 이렇게 분할 합병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정리하기 곤란할 때 큰 축척으로 만드는 게 뭐이다? 축척 변경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한 필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바뀌죠. 그러면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겠죠. 필지별로. 그래서 이때는 자, 측량돼야 되는데 이때는 누가 이제 주관해야 되는 거야? 지적 소관청하게 되는데 물론 소유자들이 그 지역에 신청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소관청이 뭐 하는 거야?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땅 주인들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27회 시험 합격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의 일입니까? 내 일이잖아요. 관심 있죠. 이분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측량 거쳐서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땅의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 자대지 말고 동그라미 크게 쳐보십시오. 2번 절차에서 기억번. 자,
소유자 동의 받습니다. 소유자 얼마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뭐 받는다? 동의 받는다.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뭐 있어요? 위원회 의결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축척병력위원회를 만들겠죠. 위원회 만들어서 의결 거치고 그 다음에 뭐 받아야 돼요? 3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가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지금은 입문서다 보니까 빠져있지만 기억본 절차에서 이게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 얼마 동의? 3분의 3 동의. 위원회 의결 거치고 그 다음에 시도시사나 대도시사에 뭐 받는다? 승인받아서 지적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3단계 하시겠죠. 자, 원래 축척변경 절차 무지 복잡합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자, 승인 받았습니다. 두 가지 한번 보죠. 승인 받게 되면 소관청에서 이제 게시판에 게시를 하겠죠. 이 지역 어느 지역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하겠다 시행을 공고를 합니다. 자, 교재에서 니은번 시행 공고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자,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자 중간은 줄 긋지 마십시오. 경계점 표기도 설치를 하고 측량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면적 증감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 땅은 면적이 늘어났다. 반면 이 사람 땅은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청산도 해야 되죠. 우리가 아직 안 들었으니까 면적 증감인데 그런 청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시행 공고인데 청산까지 다 맞춰지면 마지막에 하는 공고 이름 두 가지만 잡아 놓으시라.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확정 공고야.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히 하려지 마시고 지금 틀만 잡으시라고요. 축적평형은 여기서 소관청이 하는데 소관청이 뭐 한다고요? 하기 전에 3분 이상 동의 받고 위원회 만들어서 의결 거치고 승인 받아서 승인 받으면 시행 공고하고 시행을 쭉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게 무슨 공고? 확정 공고입니다. 이 사이에 뭔 일이 있겠어요?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지금 볼 단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확정 공고하고 자, 그럼 이렇게 확정 공고하면 이제 뭐 하는 거죠? 새로운 지적 공부를 만들겠죠. 자, 교재 넘겨 오시면요. 자, 시험번에 등록하시면 확정 공고되면 새로운 지적 공부를 다 만들 겁니다. 토지 대장도 새로 만들고 지적도도 만들겠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전 시간에 토지 동사 6개 봤었죠.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이 6가지지 등기 촉탁을 해주는데 안 해주는 게 뭐가 있었어요? 신규 등록이야. 그런데 축척 변경은 지금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이동이죠. 왜? 경계선 달라지잖아요. 면적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뭐 해줘요? 등기 촉탁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라고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이든 직권 정의했든 다 등기 촉탁이 되는데 신규 등록 안 해준다. 여기서는 반대로 축척 변경도 뭐다? 토지 이동이다. 등기 촉탁까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간략히 되어 있기 때문에 축척병 2번은 이 정도만 잡아두시고요.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 등록상을 뭐 하자? 정정. 왜 정정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지적 공부를 두고 있는데 지적 공부 등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등록상에 뭐가 있으면 오류가 있으면 이 오류를 봐야 돼요. 오류가 있으면 정정해야 되겠죠. 자, 이 오류를 정정을 하는데 자, 누가 정정하죠? 소유자는 자기 땅이니까 소유자가 와서 내 거 잘못됐다는 거 뭐라 신청을 하면 고쳐주겠죠. 뭐가 잘못됐겠어요? 자, 먼저 토지 표시. 내 땅이 지목이 잘못돼 있다. 면적이 잘못돼 있다. 경계가 잘못돼 있다. 그러면 정정할 수 있잖아요. 소유자가 신청으로. 자, 뭐도 잘못될 수 있죠. 토지 대장에 내 주소가 잘못돼 있더라. 그럼 주소를 봐야 돼요. 지금 정정이란 말은 잘못된 걸 고쳐서 바로 잡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 소유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지적소관청에서도 우리는 직권 등록주기 때문에 뭘로 직권으로 뭐 한다. 정정할 수도 있다고요. 자, 큰 틀이 이겁니다. 자, 지문 봐보십시오. 자, 교재 48페이지 8번에 2번 소유자 신청에 따른 정정. 무슨 정정? 토지 표시를 잘못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뭐 하면 돼요? 신청해서 고칠 수 있다. 자, 거기 정정한데 첨부서면 경계나 면적의 변경인데 자, 어디에다 별표를 하나 하시냐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B번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자, 이게 지금 지적도 없네. 4번 땅, 5번 땅인데 4번 땅은 갑의 땅이고 5번 땅은 을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계선에 오류가 있습니다. 경계선의 오류가 뭐였느냐? 이게 지금 이렇게 있을 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가야 되는데 경계가 잘못됐으면 경계 오류를 봐야 돼요. 정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소유자가 신청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4번 땅 주인 갑의 신청으로 이렇게 경계가 딱 정정이 돼버렸다. 물론 지금 정정이란 말은 무슨 말?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쪽 땅 주인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인접토지 소유자 을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자, 거기 밑에서 6, 7번째 줄에 지금 B번 보고 있습니다. 경계 변경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자, 뭐가 필요한 거죠? 네가 신청할 때 을한테 뭐 받아와라? 승낙서를 받아와라. 뭐라고 받아오라는 거야? 아, 이건 경계가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저는데 내가 인정한다. 승낙서 받아서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담당 공무원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잖아요. 자, 을이 승낙서 안 써주면 어떻게 되죠? 가서 집 패버릴까요? 자,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에서 자력구제는 금지가 된다.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 나오면 어디에든 늘 따라오는 거죠. 승낙에 대항할 수 있는, 승낙에 가름할 수 있는 뭐 받아야 돼요? 판결인데. 자, 거기 두 번째 점증에 있는 거 말은 길지만 결국이 말이잖아요. 뭐 바뀔 때는 경계가 바뀔 때는 소유자에 봐야 되고 승낙이 있거나 승낙서 못 받으면 법원에 판결 받아서 첨부를 하면 뭐 한다? 신청으로 경계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 이웃집 사람도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질문을 합니다. 경계를 바로 잡습니다. 이거 할 때 측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우리가 측량하는 건 뭘 정할 때 하는? 경계를 정할 때야. 이때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경계선이 이게 X가 되고 없어지고 새로 하기 때문에 경계가 제대로 했는지 정정하려면 측량해야 되겠죠. 그럼 측량이 있으면 측량했다는 결과는 뭔데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측량 성과라는 말을 처음 듣겠지만 측량을 하고 검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어디로 다시 오시냐면 자, 48페이지 중간에 그 키포인트 박스 바로 위에 거 있죠.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밑줄 쳐보십시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거기다 밑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1월 달에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경계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는다. 바로 잡을 때도 그냥 대충 줄 긋는 게 아니고 뭐 하는구나. 측량을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페이지 뭐였냐면 소유자가 정정 신청을 할 때 특히 뭐가 바뀔 때요? 경계가 바뀔 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 받아야 되고 측량했다는 뭣도 성과도도 필요하구나 보시면 되고요. 물론 소관청이 뭐 할 수도 있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는데 자, 교재를 오른쪽 보시면요. 자, 49페이지 첫 번째 줄 직권에다 동그라미 치고 기억방 토지 표시 정정인데 직권에다 하시고 자, 물론 누구도 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관청에서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데 직권 정정 사유는 법이 시행령에다 10개를 정해놨습니다. 우리 페이지 교재 오른쪽 날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 외우지 마십시오. 뭐라고 보면 되냐면 토지 표시가 잘못됐으면 소관청이 뭐 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데 자, 하나 힌트 드리고요. 의문만 남겨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서 가서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자, 경계선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책에 그런 말 없습니다, 제가. 근데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비판적 시각이야. 이거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되면 고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고쳐서 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소관청 직권이란 말은 이게 만약에 저기 용인시 기흥구라면 어디로 가야 되죠? 기흥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경계선에 잘못을 알고 직권으로 고쳤다. 뭐 없는데도 신청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의뢰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쳐지잖아요. 내 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자, 의뢰하는 사람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타노스 쓰고 여기서 구청 따지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렇죠. 이것만 잡아놓으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억지로 쓰지 마시고 의문만 하나 던지시라고요. 경계가 잘못되면 신청할 때 이웃집 사람 승낙서 판결 받아오면 된다 그러는데 이 경계를 직권으로 고칠 수는 없다. 왜? 이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국가가 개입돼 버리면 여기서 분쟁이 발생되잖아요. 책이 없는 건데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요. 나중에 법에 정해진 10가지 직권정정 사유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 고칩니다. 뭔만 빼고 경계는 직권으로 고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란 말은 또 의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머리 아파지니까 이번에는 토지 표시 신청으로도 고치고 직권으로 고친다. 다만 경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신청으로 고치고 직권으로 고칠 수 없다. 구청 공무원이 무슨 요금 얻어먹으려고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잡아두시고 물론 지금 다 받았을 필요 없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의문표만 모으면 돼요. 달아놓으시고 이게 이제 언제 1월 달에 하나 없어지고 3월 달에 5월 달에 뭘로 바뀌면 돼? 느낌표로 바뀌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 공부하고 바로 시험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조금씩 넓혀가고 확대시켜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바꾸고 이거 바꿀까요? 뭐도 잘못될 수 있어요. 소유자 표시도 잘못될 수 있죠. 자, 상상해 보십시오. 자, 1번 땅 토지 대장이다. 소유자가 자 여기 갑으로 돼 있더라. 자 여기 소유자 나올 때 갑의 이름만 나올까요? 아니죠. 갑이 뭐도 나와요? 주소도 나오죠. 주민등록번호 나오죠. 740630 뭐뭐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거죠. 이런 애들이 뭐 한다?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뭐 한다면 잘못되어 있다면 고치는데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소유자가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 봐야 됩니다. 등기부가 있을 때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상 소유자는 뭐 기준으로? 등기부 기준이다. 등기부 들이밀죠. 이렇게 가정해볼까? 이분이 74년생으로 지금 토지등록에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분이 75년생인데 잘못되어 있더라. 그럼 이걸 74년을 몇 년으로? 75년으로 고치는데 못 보고 고치는 거예요. 등기부야. 자, 교재 보시면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보십시오. 밑줄 치면서만 공통점 떠올려 주십시오.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 한마디로 하면 뭐 보고서? 등기부 보고서 소유자가 뭐 하면 돼요? 신청해도 고쳐주고 소관청이 뭐 하는 거죠? 직권으로 뭐 한다. 정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아직 뭐가 안 돼 있다. 등기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자, 등기부가 없는 상태라면 자,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쳐야 되는데 뭘 보고 고쳐야 되죠? 아까는 뭐였어요? 등기부인데 여기 등기부가 없잖아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미등기 토지에다 동그라미 크게 안 하시고 뭐 가지고 이거 말 아시죠? 잘 안 보이시려나요? 가족관계 증명서야. 옛날 말로 하면 뭐죠? 호적등법. 근데 지금 호적법 폐지되고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법이잖아요. 그래서 자 등기는 안 돼 있는데 이분의 지금 주민번호가 잘못돼 있다면 등기부가 없잖아요. 뭐 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소유자가 뭐 하면 돼요? 신청해서 잘못된 주민번호를 정정하면 된다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의 눈치 봐볼까요? 이때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자, 오른쪽 페이지 봐보십시오. 오른쪽 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이 뭐예요? 직권에 의한 정정인데 니은법 봐보십시오. 다섯 번째 줄. 소유자의 정정, 등기필증, 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거죠. 등기부가 있을 때는 아까 왼쪽 페이지 소유자가 신청으로도 정정이 되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이 되는데 자 거기 참고란에다 미등기 토지 경우 별표를 하시고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시험이 딱 나오기 좋죠. 그러면 왜 이때는 직권을 안 해줄까요? 아니 이때는 직권을 해줬잖아요. 인문과정인데 그렇게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공부는 늘 의문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확실한 등기부가 있으니까 신청으로도 소유자가 팔아. 내 등기부 띄워왔더니 여기 75년이니까 고쳐달라. 고쳐주는 거죠. 자, 소관청도 등기부와 대장을 비교하는 건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등기부에 75년생으로 돼 있네. 그럼 뭐 하면 돼요?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미등기죠.
뭐 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 소유자가 가족관계 증명서 뛰어들어가서 저는 몇 년생이에요. 75년생이에요. 신청하면 고쳐주겠죠. 근데 이때 직권을 한다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눈치채셨죠. 기흥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여러분의 뭘 열람해보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해보고 아, 얘가 좀 건늙어서 그렇지 74년이 아니고 75년이라고 나서서까지 직권으로 고칠 수는 없죠. 시험제로 나오겠죠. 늘 1순위입니다. 그래서 미등길 때는 소유자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직권으로는 정정할 수 없고 소유자가 뭐 한다? 신청하고 정정 자료는 뭐가 된다?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이게 지금 정정 파트입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들 10가지 쭉 나오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이번에 이런 틀을 잡아두시라고요. 지역적인 거 좀 잊어버려도 됩니다. 정정이 큰 타이틀 이렇게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2절입니다. 오른쪽 가로 9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 두 줄 읽어보시고요. 무슨 말이에요? 본다. 본다에다 동그라미 하시. 본다가 추정입니까? 간주입니까? 간주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당진군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당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당진군으로 되어 있는 걸 당진시로 바꿔야 되겠죠. 당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시죠. 중개업 공부를 하시죠. 자 중개사 자격증 따면 내가 사무실 하는 데만 알아야 될까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천안에다 열었다 그러면 천안만 알 게 아니라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할 사람은 서울 인근에 살까 천안에 살까 아니면은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대구에 살까 부산에 살까 한번 다 검토하겠죠. 그러면 내 동네만 알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온다면 전체 어떤 큰 틀을 잡아야 되잖아요. 당진시 있죠. 당진시. 충청남도 쪽에.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언제 고치겠어요. 그래서 뭐 한다. 당진군 무슨 동으로 되어 있는 것 또 그냥 당진시로 변경령수로 본다. 간주를 해야 지적공부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 규정도 있더라 말이죠. 자 이제 제2절로 넘어갑니다. 지적공부 정리인데 자 아까 봤던 게 지적공부에 뭐였죠? 정정인데 자 유사하니까 지적공부 등록상에 아까는 뭐였어요? 오류를 고치는 거였죠. 근데 이거는 이거죠. 오류가 아니라 등록상이 뭐하면 변경되면 뭐하자? 정리하자 이 말이죠. 아까 정정은 등록된 내용이 잘못됐을 때 고치는 것이고 애들이 뭐하면 변경이 되면 정리를 하는데 자 여기도 두 가지 나눌 수 있겠죠. 토지 표시가 변경돼도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도 변경되는 거야. 소유자도 변경되는데 자 우리가 토지 표시가 변경되는 걸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이거 내내 이것만 배웠잖아요.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잖아요. 토지 표시가 변경되는 걸 토지 이동이 있었다면 지적 공부를 뭐 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언제 정리하겠어요? 신규 등록. 지금 배운 거 다 분할, 합병, 등록 전환, 축적 변경 전부 다 이런 이동사에 발생한 뭐 하면 돼요? 정리를 한다. 자, 거기 아래 보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지번 변경, 지적 공부 복구, 니은번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애울 거 없이 뭐 하면 되죠? 차후지간 토지 이동사에 발생했으면 늘 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정리사 외우는 게 아니라 이동 있으면 다 정리를 할 건데 자 이거 정리를 할 때 소유자가 뭐 하면 신청하면 신청에 따라 정리를 하는데 우리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지. 무슨 의미예요? 소유자에 뭐가 없더라도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이 뭐 한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교재 넘겨서 있는 말이 지금 그겁니다. 50페이지 첫 번째 줄 3번 기억번에 신청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니은번 직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신청받아 정리할 수도 있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하는데 자 거기 4번에요. 위에서 7번째 줄에 이거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할 때는 예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서류 제목 하나 밑줄 하십시오.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죠. 다시 해봅시다. 토지 표시가 변경되는 거 이 토지 이동이라 하고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 공부에 뭐 한대?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려면 잘못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작성한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게 정리를 해간다고요. 이렇게 절차 흘러간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가로 3번은 이제 뭐로 바뀌었죠? 이것도 바뀌겠죠.
소유자가 변경된다. 이건 여기다 써볼까요?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됐을 때도 마음 돼요. 정리를 하겠죠. 자, 그런데 목차를 잘 잡아야 됩니다. 교재 보시면 자 3번에 토지 소유자 정리, 2번의 기억번 소유자 정리의 기준. 뭐 기준이죠? 밑줄만 다시 쳐보시겠습니까? 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등기부가 있을 때는 뭐 보고 정리한다? 등기를 보고 정리를 한다. 그러면 다시 봐보실까요? 여기 토지대장이 갑으로 돼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 등기부에 있겠죠. 소유자 갑이다. 자, 여러분이 을이다. 매매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수인 을이라면 땅 사서 잔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부가 이혼화돼 있잖아요. 토지대장에도 소유자 나와 있고 등기에도 소유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매수인이라면 내 이름을 올려야 되겠죠. 등기소에 먼저 갈까요? 대장이 먼저 갈까요? 이건 사실 변합니까? 권리 변합니까? 권리 변하죠. 자, 이따 세 번째 시간에 숙제 하나 내드릴 건데 민법 186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안 들어다 치고 186조에 뭐라고 되냐면 등기해야 된다. 떠나세요. 우리가 땅 사고 팔거나 집 사고 팔면 누구한테 맡겨요? 법무사한테 맡겨요. 그러면 법무사가 나의 대리인으로서 뭐하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이렇게 뭐하는 거죠? 정리가 되면 누구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것 됐는데 대장은 뭐로 돼 있어? 갑으로 돼 있잖아요.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는데? 을로 바뀌었잖아요. 정리를 할 때 뭐 보고 정리를 하는 거야?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하는데 자, 소유자가 뭐 하는 거죠? 신청하는 거죠. 뭐 뛰어들고 등기부 뛰어들고 대장 가서 신청하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자, 소관청도 뭐 할 수 있어요? 직권을 할 수 있죠. 자, 지적법에 가게 되면 지적과 공무원들은 대장과 등기를 늘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했더니 이렇게 틀리게 되면 등기부를 무료로 떼어줍니다. 국가인데 무료로 떼어주면 소관청이 뭐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먼저 찾아 놓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 보시면요. 거기 교재 보시면 자 3번에요. 자, 거기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일단 정리의 기준이 되는 게 있죠. 자, 우리 책에 나와 인문생 거기 없네요. 일단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찾아냅시다.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불일치하겠죠. 지적과 공무원도 바꿔서 직권으로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양쪽이 뭐하죠? 불일치하죠. 그래서 이때 등기법에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거기 지금 어디 있냐면 자, 거기 50페이지 가로 3번 소유자 정리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번호 보시면 등기 완료 통지서 있죠. 거기다 별표를 하나 하시고요. 이 제도입니다. 이렇게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자, 이건 이제 등기법까지 하고 나면 좀 쉬워지는데 다소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놓으십시오.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누가? 원래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를 마쳤다는 것을 등기소에서 어디로? 대장소관청에 통지서를 보내주면 통지서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냐면 봤더니요. 여기 등기부상에는 표지에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120으로 되어 있더라. 봤더니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대장과 등기에 뭐가 틀려요? 면적이 불일치하잖아요. 그럼 이건 등기부상의 면적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대장상 면적이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대장이 기준이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고 기준이 되지만 사실관계, 토지 표시는 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건 등기가 잘못되었잖아요. 자, 교재 보시면 니은번 불부합 통계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네 줄 먼저 읽어보십시오. 질문 들어갑니다. 읽었죠? 자, 이 상태에서 등기할 통지서가 왔습니다. 자, 지적과에서는 소유자를 정리해준다 안 해준다?
지금 이건 법학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어 실력이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 자, 면적이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위 기억에 따라 토지 소유를 정리할 수 없다. 그리고 뭐한다? 편지를 보내주는 거죠. 뭐라고? 니네 등기부가 우리 지적 공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지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때 가는 편지 제목이 뭐다? 불부합 통지서인데 이 불부합 통지서의 순서, 절차를 잘 알아야 됩니다. 4장 부분에서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절차를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머리가 헝클어져 버립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땅을 사고 팔았으면 등기를 먼저 할 것이다.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안료 통지서를 보내준다. 그럼 원래 지적관은 이거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려고 왔더니 대장상의 토지 표시와 등기부상의 토지 표시가 부합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하지 않고서 편지를 보내주라는 거죠. 그 편지를 뭐라 한다? 불부합 통지서를 한다고요.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미등기다. 미등기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처음으로 등록을 한다. 그러면 뭐가 없죠? 등기가 없잖아요. 자, 찾으셨죠? 2번의 기억번입니다. 2번의 기억번 네 번째 줄. 다만 거기다 별표를 하시고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직접 조사 등록한다. 왜? 등기가 없으니까 이때는 누가 정한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 등기가 있을 때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되지만 미등기일 때, 신규 등록일 때는 누가 정한다?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 A가 된다 말이죠.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 시험이 잘 나오는 게 두 가지 때문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정한다? 소관청이 결정한다고요. 자, 거기 큰 틀 보셨고요. 자, 3번에 기억번 이미 신규등 나왔으니까 가시면 되고, 자, 3번에 니은번 소유자 없는 부동산. 자, 쭉 보시면 무주부동산이죠. 무주부동산은 누구 거다?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국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주부동산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면 누구로 올리겠어요? 국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 3번에 니은번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하시고 옆에다 국유 이렇게 하나 써두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정리를 하겠죠. 국으로 하든 또는 보고 정리를 하든 하는데, 자, 이때도 결의서를 만듭니다. 아까 토지이동일 때는 뭐였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반면에 밑에서 세 번째 줄 4번 서류 제목에 밑줄 하나 쳐십시오.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무슨 결의서요? 이것도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리 결의서가 있는데, 자, 목 찾다 합니다. 토지이동일 때는 뭐라 한다고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일 때는 제목만 붙여주면 되죠. 이때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하고서 만다. 소유자를 정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토지 이동이 있으면 정리하고 소유자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4번 등기 촉탁 있죠. 토지 이동 정리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등기소에 뭐야 돼요? 여기 수식어가 이겁니다. 변경 등기를 있으면 뭐야라? 촉탁해줘라. 그래야 뭐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뭐가 되는 거야?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인데, 자, 세 번째 줄 오른쪽입니다. 51페이지. 다만에다 다시 한번 별표를 하시고 아는 말입니까? 모르는 말입니까? 신규 등록은 제한한다. 다 해주는데 신규 등록만큼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얘는 무슨 등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한다? 촉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분할했을 때는 촉탁한다 안 한다. 합병할 때는, 지목병이 할 때, 축척병이 할 때, 등록사항을 직권 정리했을 때 다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토지 이동이 있으면 다 촉탁한다. 뭔만 빼고, 신규 등록만 빼고. 이 말을 오늘 몇 번째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촉탁한 거 그렇게 잡으시고요. 자, 가로 5번으로 넘어옵니다. 지적 정리 등이 뭐 한다? 통지. 자, 이번에는 통지는 왜 하는지 이유를 봐볼까요? 자, 여기에 토지 이동 있을 때 소유자가 뭐 하면 되죠? 신청으로도 되고 직권으로 되는데, 자,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신청으로 되고 직권으로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14번 땅. 자, 새로 만듭니다. 14번 땅 토지대장 소유자는 갑이다. 이게 바다가 됐습니다. 바다가 되면 뭐 한다 그랬죠?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 말소라는데 며칠이나 한다 그랬어요?
90일. 언제로부터 90일? 통지 받은 날도 90일. 한데 90일이나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는 거야? 소관청이 직권을 하죠. 대부분은 신청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자, 직권으로 전부 다 이거 뭐 하는 거 이제 말소 처리를 하겠죠. 자, 이렇게 말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유자가 알까 모를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지를 해주는데 통지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소유자가 신청했다면 소유자가 그 내용을 뭐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통지를 할 필요가 없지만, 소유자에 뭐가 없어서, 신청이 없어서 뭘 했으면, 직권으로 했으면 그때는 소유자가 그 내용을 봐니까 모를 때는 내용을 봐야 돼요. 통지를 해주는 거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통지 대상이 여러 가지 나올 건데 취지가 그겁니다. 정리된 내용을 소유자가 뭐 한다면, 알고 있다면 언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청했으면, 알고 있으니까 통지할 필요 없다. 하지만 정리를 뭘로 했으면,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했으면 정리된 내용을 소유자가 뭐 하니까 모를 때는 뭐 한다? 통지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통지 시기인데 며칠이나 하죠? 15일과 7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7일짜리 먼저 보십시오. 7일. 등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등기 촉탁을 하지 않았단 말은 어디서 끝난 거야? 지적소관청 안에서 끝났죠. 그럴 때는 그냥 며칠이면 돼요. 등기 촉탁이 필요 없었다면 군청 소관청 하니까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등기 촉탁이 이루어졌단 말은, 자, 흐름 잡아보십시오. 머리에서만 잡아보십시오. 내 땅이 지목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 지목 바뀌면 소유자 신청하겠죠. 자, 그러면 토지 대장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겠죠. 등기를 마쳤으면 군청에서 관할 등기소로 등기를 촉탁 우편으로 보내겠죠. 자, 우편으로 받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치겠죠. 등기를 마쳤다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주겠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 군청 공무원이 지목 변경이 됐다는 알겠죠. 그러면 통지를 해주겠죠, 소유자에게. 그런데 어디 들렸다 왔죠? 아까는 등기 촉탁이 없었다면 어디 안에서 끝난 거야? 군청 안에서 끝났잖아요. 그럼 7일에 보내면 되죠. 근데 이때는 등기 촉탁이 있었다면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편지 갔다가 등기소에서 다시 소관청 와도와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시간 좀 더 줘야 되잖아요. 며칠. 그래서 이때는 며칠? 15일인데 일단 통지 기간은 몇 가지였더라고요. 두 가지야. 등기가 있었다면 시간 좀 걸렸으니까 관청길 오고 하니까 15일 이내에 알려주지만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며칠? 7일 이내. 자, 원래 이 부분이 시험에 늘 많이 나오고 나중에 기본서 보면 여기에 통지 대상도 복잡해지고 촉탁 대상도 더 많이 나열이 됩니다. 지금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느냐? 이 부분만 다시 하면요. 지적공부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는데 토지 표시가 변경되는 게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있으면 정리를 해주고 정리할 때는 뭐하고 결의서 꾸미고 정리하시고 필요할 때는 등기도 촉탁하고 필요할 때 소유자가 뭐하고 통지를 해주고. 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도 뭐한다? 소유자 변경 정리를 하는데 못 보고 등기부 가지고 정리를 한다. 근데 신규 등록일 때는 뭐한다? 소관청이 결정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지적법은 12문제 중에서 11문제까지도 맞춰야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요. 등기법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 민법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절차가 더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지적은 암기성이 좀 강합니다. 처음에 할 때 잘 이해하시고 알아두시게 되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득점 과목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지금 공시및 세법이, 자, 지적이 몇 문제죠? 12문제, 등기 12문제, 그 다음에 세법에서 몇 문제 나와요. 근데 등기하고 세법이 만만치 않거든요. 세법은 특히 또 숫자 나오다 보면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는 지적에서는 거의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적에서 어긋난 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축척 변경, 등록상의 정정, 지적공부 정리인데 이걸 딱 목차를 정립을 하게 되면 너무 쉬운 부분인데 이걸 목차를 잡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도 두세 개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이번엔 지금 입문 과정이지만 이렇게 이 사장 부분,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부분이 중요한 파트다. 큰 목차라도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적 측량 보도록 하겠습니다.